두 번째, 시스템 위험성 추정 및 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위험성 분석 및 관리 중 시스템 안전이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시스템에서 기능, 시간, 코스트 등의 제약 조건 하에서 인원 및 설비가 당하는 손상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시스템 안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시스템 안전성 달성 단계에 대한 것은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자,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면 먼저 가장 첫 번째 PHA가 가장 먼저 진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의와 시스템 개발에 있는 FHA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총 5단계 구상, 정의, 개발, 생산, 운전에 대한 순서는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면 구정에는 갱생운이 좋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다? 시스템 구상, 그 다음에 시스템 정의,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 4단계는 생산, 마지막은 운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수명주기 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는 구정, 갱생, 운이기 때문에 운전 단계인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게 되면 위험 분석 기법에 대해서 그대로 보도록 하면 PHA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HA 중에서 지금 H 부분은 영어로 위험을 뜻하게 됩니다. 위험. 따라서 이때 H가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위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아날리시스는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 분석.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단어는 예비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를 좀 알고 있다면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고, PHA는 따라서 무엇이다?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최초 단계 분석 방법으로 정성적인 분석 방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래쪽에 있는 PHA에 의한 위험성 분류상 카테고리의 단계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파국적, 2단계는 위기적, 3단계는 한계적, 4단계는 무시 가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친 것을 따서 암기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자,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 항상 따라오는 무가 있는데, 우리가 치킨을 먹다가 다리를 빼앗겨서 너무 열받아서 책상을 내려쳤더니 무가 파쇄가 되었다. 즉 파기한 무가 되었다라고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 가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PHA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 H, 위험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아날리시스,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폴트는 실패 같은 것들을 뜻하게 되기 때문에 결함의 어떤 위험사고 분석에 해당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HA는 무엇이다? 분업에 의해 여럿이 분담 설계한 서브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조정해서 각각의 서브 시스템 및 전체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귀납적인 분석 방법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FMEA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 H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FMEA는 고장 형태와 영향 분석에 대한 형태가 되겠고, 추가적으로 귀납적이면서 정성적인 분석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배우다 보면 두 가지가 계속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량 분석과 정석 분석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양을 측정하기 위한 것은 정량법이기 때문에 정량이라는 것은 어떠한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정성적인 것은 수치화할 수 없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MEA는 귀납적이면서 정성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계속 보도록 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위험성 분류 표시에서 카테고리를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PHA와 비교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 그대로 따라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쪽은 파국적, 파기한 무였기 때문에 위기적, 그 다음에 한계적, 마지막 무시 가능이 된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CA, 치명도 분석이란 무엇이냐면 고장이 직접 시스템의 손실과 사상에 연결되는 높은 위험도를 가진 요소나 고장의 형태에 따른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정량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고장 확률이 베타 값이 1일 경우에는 실제 손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베타 값이 0이 됐을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파악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THERP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해당 부분은 인간 과오율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정의하기 위한 것을 실기에 적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고 인간의 과오를 정량적으로 평가, 즉 수치화를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개발된 확률론전 안전기법으로 인간의 동작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 HAJOP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해당 내용은 무엇이냐면 위험 및 운전성 검토라고 볼 수 있으며 장비에 대한 잠재된 위험이나 기능 저하, 운전 잘못 등과 전체적으로서의 시설에 결과적으로 미칠 수 있는 평가 등을 위해서 공정인 설계도 등의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검토를 행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주면 되고 자, 다음은 결함수 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함수 분석은 FTA라고 해서 Fault Tree Analysi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FTA는 1962년 벨 전화 연구소에서 왓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자, 정의를 보게 되면 시스템의 고장을 발생시키는 어떠한 사상과 그 원인과의 관계를 논리기호인 AND와 OR 게이트를 사용해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고장 개통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고장 확률을 구하는 연역적, 정량적으로 고장 해석 및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에 많은 특징은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탑다운 형식, 연역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역적은 무슨 뜻이냐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점점 가는 것.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정량적 해석 기법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논리 기호를 활용해 특정 사상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FTA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을 보게 되면 FTA의 활용 및 기대 효과에서 총 3가지를 보게 되면 사고 원인의 규명에 간편화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는 간편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사고 원인 분석에 일반화를 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사고 원인 분석의 정량화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FTA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 기호 및 사상 기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마찬가지로 필기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암기해 두도록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결함 사상에 있는 개별적인 결함 사상은 네모로 표시할 수 있으며 즉 네모 혹은 직사각형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고장에 해당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기본 사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기본 사상은 원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 기본 사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장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측에 있는 AND 게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게이트는 모든 입력 사상이 공존할 때만이 출력 사상이 발생한다. 논리 고부로 표현할 수 있고 만약에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1번, 2번이 출력 사상을 발생하지만 3번은 발생시키지 않을 때는 이 게이트는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것은 직렬과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OR 게이트는 당연히 병렬 관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입력 사상 중 어느 것이나 존재할 때 출력 사상이 발생된다. 논리 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지만 3번이 되는 경우에 이 사상은 작동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4가지는 정말 중요한 기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 밑에 있는 기호도 한번 체크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기호라고 해서 삼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연결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 해당 부분 밑줄. 그 다음 밑에 있는 부분, 위에는 삼각형, 밑에는 사각형인 경우는 통상 사상이라고 해서 통상 발생이 예상되는 사상이다. 밑줄 정도 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우측에 있는 베타적 OR 게이트를 보도록 하면 베타적 OR 게이트는 OR 게이트이긴 하지만 2개 또는 그 이상의 입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조합 AND 게이트는 3개 이상의 입력 사상 중 어느 것이나 2개가 일어나면 출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생략 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략 사상은 마름모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보 부족일 경우, 그 다음에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는 사상일 경우에 마름모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측에 있는 우선적 AND 게이트는 입력 사상 중 어떤 사상이 다른 사상보다 앞에 일어났을 때 출력 사상이 발생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밑에 있는 FTA의 순서 작성 방법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FTA에 의한 재해 사례 연구 순서입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 순서는 반드시 암기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탑 사상의 선정 방법입니다. 탑 사상의 선정은 시스템의 안전보건 문제를 파악하거나 문제점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 2단계, 사상마다 재해 원인을 규명하도록 합니다. 재해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톱 사상의 재해 원인을 결정하고 중간 사상의 재해 원인도 결정함으로써 FTA에 대한 재해 사례를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단계는 FT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FT도를 작성한 다음에는 개선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4단계는 반드시 암기해주고 그 다음에 단계 순서대로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스템의 수명주기 5단계 정말 중요했죠. 앞부분을 따서 구정은 갱생운이 있다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시스템의 구상,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시스템의 개발, 생산, 운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예비위험 분석인 PHA의 카테고리의 단계는 총 4단계로 볼 수가 있겠고, 파기한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죠. 그래서 파국적, 그 다음에 위기적, 한계적, 무시 가능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FTA에 의한 재해 사례 연구 순서로서는 첫 번째는 탑 사상을 선정하고 재해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FT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개선 계획을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